아침에 서울 지하철 5호선에서 일어났던 그 방화 사건 관련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관련 기사하고 분석 자료들인데요. 와, 이게 출근 시간대, 그것도 한강 및 터널 구간에서 벌어진 일이라 참 아찔했습니다. 아, 네, 맞습니다. 이게 자칫하면 정말 끔찍한 참사로 이어질 수 있었던 상황인데 그래도 천만다행으로 최악은 면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사건이 어떻게 전개됐는지 그리고 어떻게 피해를 좀 최소화할 수 있었는지 그 결정적인 요인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랑 또 이 사건이 우리한테 시사하는 점은 뭔지 좀 깊이 있게 들여다볼까 합니다. 아마 여러분께서도 궁금해하실 부분들일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단순히 그냥 사건이 이랬습니다 하고 요약하는 걸 넘어서 그 배경이랑 의미를 좀 파악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럼 바로 시작해보죠. 사건은 5월 31일 오전 8시 43분쯤이었고요. 여의나루역 지나서 마포역으로 가던 5호선 열차 아니었는데 이게 딱 한강 밑을 지나는 그 터널 구간이었어요. 네, 그 공개된 CCTV 영상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순식간이더라고요. 67세 남성 원모 씨가 가방에서 휘발유통 같은 걸 꺼내죠? 바닥에 확 뿌리고는 토치 라이터로 그냥 불을 붙여버려요. 진짜 눈 깜짝할 사이에 불길이 확 치솟고 검은 연기가 객차 안에 그냥 가득 차는 와, 정말 일촉즉발이었죠. 그 범행 동기가 뭐랄까? 개인적인 불만 때문이었다는 게 너무 씁쓸해요. 이혼 소송 결과 때문에 그러니까 재산이 한 7억 5천 정도 되는데 그중에 6억 8천을 전 부인에게 주라는 판결이 나왔나 봐요. 거기에 이제 불만을 품고 이건 좀 사회적으로 알리고 싶었다. 뭐 이런 이유로 그런 끔찍한 일을 벌였다고 진술했답니다. 아, 네. 그래서 결국 원 씨는 오늘 6월 25일자로 구속 기소가 됐는데요. 혐의가 여러 개더라고요. 승객이 한 160명 정도 타고 있었는데 그분들에 대한 살인 미수, 그리고 승객 6명이 다쳤거든요. 그래서 현존 전차 방화 치상, 또 철도 안전법 위반, 이런 혐의가 적용됐어요. 그 현전전차 방화치상이라는 게 좀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말 그대로 사람이 타고 있는 운행 중인 전차에 불을 질러서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 적용되는 죄명입니다. 그러군요. 근데요, 이렇게 진짜 위험천만한 상황이었는데 어떻게 대형 참사를 막을 수 있었을까요? 여기에는 정말 결정적인 이유가 하나 있었어요. 뭔가요? 바로 그 전동차의 내장재 덕분입니다. 내장재요? 아, 내장재요? 네, 이게 2003년에 대구 지하철 화재 참사 있었잖아요. 그 끔찍했던 사건 이후로 법이 바뀌었어요. 모든 지하철 차량 내장재는 불에 잘 안 타거나 타더라도 불길이 번지는 속도가 아주 느린 거. 그러니까 불연제나 난연제를 써야 한다. 이게 의무화됐거든요. 그 대구 참사의 교훈이 이번에 정말 빛을 발한 거네요. 와, 만약에 그 규정 없었으면 상상하기도 싫으네요, 진짜. 정확합니다. 만약에 예전처럼 그냥 불 잘 붙는 그런 가연성 내장재였다면요. 불길은 순식간에 차량 전체로 번져서 정말 대규모 인명피해가 났을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이번 사고 열차는 그래도 비교적 신형인 4차분 전동차였는데 처음 만들 때부터 난연 기준에 맞춰서 제작된 거죠. 그러니까 불이 붙어도 이게 활활 타오르는 게 아니라 그냥 좌석이나 벽면이 거슬리는 정도? 그 정도에서 그친 거예요. 그게 핵심이었군요. 네, 이게 승객들이 대피할 시간을 벌어주고 결국 사망자나 중상자가 나오지 않게 한 가장 핵심적인 요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좀 침착하게 대응할 시간을 벌 수 있었던 걸까요? 아니면 그거랑 별개로 시민들 자체가 좀 위기 대처 능력이 뛰어났다고 봐야 할까요? 제 생각엔 복합적인 요인이 같이 작용했다고 봐야 할 것 같아요. 물론 난연 내장재가 시간을 벌어준 그거 정말 중요했죠. 근데 그 시간을 시민들이 또 잘 활용했어요. 대응이 정말 중요했습니다. 일부 승객들이 객실 안에 있는 소화기 있잖아요. 그거 가져와서 망설임 없이 그냥 바로 초기 진화에 나섰어요. 직접요? 승객들이? 네. 현장에서 최소 3개 정도 소화기가 사용됐다고 확인됐어요. 와, 대단하네요. 그리고 또 비상 개폐 장치 써서 문 열고 서로 다음 역까지 뛰어야 한다 이렇게 외치면서 질서 있게 대피했고요. 심지어 거동 불편한 승객분들 돕는 모습도 목격됐다고 하더라고요. 이야. 여기에 또 기관사분이 28년 경력 베테랑이셨대요. 그분의 노련하고 침착한 대처, 그리고 서울교통공사가 분기별로 재난대비 훈련을 한다고 하는데 그런 훈련 효과도 분명히 있었을 거고요. 정말 천만다행입니다. 여러 요소들이 딱딱 맞아 떨어졌네요.
그래서 사고 열차도 크게 안 망가지고 스스로 이제 회송될 수 있었고 5호선 운행도 1시간 반 만에 다시 정상화될 수 있었군요. 네, 그렇죠. 범인 원 씨는 범행하고 여의나루역에서 내렸는데 그 손에 묻은 그을음 때문에 금방 잡혔다고 하고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도 좀 아쉬운 점,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좀 보완해야 할 지점은 드러났어요. 어떤 점이죠? 그 사고 열차 개치 내부에 CCTV는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촬영된 영상이 뭐 관제센터나 영물실 같은 외부로 실시간으로 전송되는 시스템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뭐 데이터 용량 문제 이런 것 때문이라는데 어쨌든 이건 화재나 뭐 테러 같은 위급 상황이 딱 터졌을 때 외부에서 객실 내부 상황을 바로바로 파악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기가 어렵다는 한계를 보여주는 거죠. 실시간으로 못 봤다는 거군요.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그건 좀 대응에 있어서 중요한 정보가 부족했다는 의미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종합을 해보면 이번 사건은 과거의 그 뼈아픈 교훈, 그러니까 내장재 기준 강화 같은 걸 바탕으로 한 어떤 시스템적인 대비,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성숙한 시민의식, 또 숙련된 직원의 대응, 이런 것들이 잘 어우러져서 최악의 상황을 막아낸 사례라고 볼 수 있어요. 네. 하지만 동시에 개인의 어떤 극단적인 불만이 불특정 다수의 안전을 이렇게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 이런 사회적 위험성도 보여줬고요. 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실시간 모니터링 같은 기술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는 점도 명확하게 드러난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정말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만드는 사건입니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우리가 매일 이용하는 이 대중교통 시스템의 안전, 이걸 더 강화하기 위해서요. 지금 있는 뭐 제도적, 기술적 대비책들 말고 또 어떤 점들이 좀 실질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단순히 뭐 설비를 보강한다 이런 걸 넘어서서 이런 사건의 근본적인 원인을 좀 줄이기 위한 사회적인 노력에는 또 뭐가 있을지 이런 것도 함께 고민해 볼 지점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의 생각에 작은 불씨가 되기를 바랍니다.